안녕하세요. 공감소통 오짠 정밀테라피입니다. 한 주간 새롭게 잘 시작하고 계시죠? 네, 오늘 저와 함께 새롭게 시작할지 뱀을되에게 말을 걸지 마라. 저자는 마크 골스톤이라는 정신의학 전공하신 정신과 선생님이시고요.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마키아벨리라고 이런 별명을 붙이셨고, 오프라 윈트리 쇼 아시죠? 그리고 미국에서 그 투데이 쇼나 이런 데에서 인기 초빙 강전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CS 분야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궁금하시죠? 뱀이네에게 말을 걸지 마라 뭘까요?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제목에서 언급되어 있듯이 뱀이네? 뱀이네가 뭘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오늘 제가 여기서 이 책 저자는요, 인간의 뇌를 세 부분으로 나눠서 맨 안쪽에 있는 거, 중간에 있는 거, 맨 외피에 있는 거 이렇게 나눠서 세 부분으로 적어놨더라고요.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충류의 뇌, 뱀의 뇌 가장 안쪽에 있으며 투쟁, 도피, 반응을 관장한다. 즉각적 행동과 반응이 전부다. 위기를 감지했을 때 한밤중에 헤드라이트 앞에 뛰어든 사슴처럼 당신을 어렵게 만든다. 두 번째, 포유류의 뇌, 쥐의 뇌라고 이야기하고 있었고요. 중간층을 차지하며 감정을 주관한다. 일명 내면의 오버쟁이다. 사랑, 기쁨, 슬픔, 분노, 비탄, 질투, 즐거움 등의 강렬한 감정이 일어나는 곳이다. 영장류의 뇌, 인간의 뇌 가장 바깥쪽에 있으며 TV 시리즈 스타트rek의 닥터 스포크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상황을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식적으로 실행 계획을 세운다. 영장류의 뇌는 파충류와 포유류의 뇌에서 수집한 정보를 조사하고 분석해 실용적이고 현명하고 도덕적인 결정을 내린다. 여러분 같이 읽으니까 이해가 좀 빠르셨죠? 네, 그렇게 해서 그 편도체가 그런 역할을, 그 기준점을 맞추는데요. 이게 편도체가 끌어넘치는 점을 그거를 넘느냐 안 넘느냐, 그거를 납치라고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넘게 되면 이제 뱀의 뇌로 넘어가는 거고요. 안 그러면 이제 인간의 이성적인 역할을 제일 끝에 담당할 수 있는 영장류의 뇌가 이성적으로 발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거울 신경세포라는 거를 이 책에서 언급하고 있었는데요. 이 거울 신경세포 수용체가 결핍이 되면 이거 먼저 이거는 미러링 효과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상대가 나를 싫어하는지 안 싫어하는지 무의식적으로 알게 되죠. 그래서 이런 수용체가 결핍이 되면은 사람이 싸납거나 정말 우리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럴 때는 상대에 대해서 중요한 사람이라고 인정해주는 그런 센스가 필요하다고 이 책에서 말하고 있었어요.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강아지 예를 들게요. 강아지가 낯선 사람을 보면 어르렁거리지 않습니까? 강아지 안에 그 내면의 그 두려움을 그렇게 싸납게 지져대는 것이죠. 인간도 비슷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고요. 우리가 이 수용체가 이렇게 채워지지 않고 결핍된 상태로 인간이 계속 있으면 그 상처가 계속 곪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거가 고름을 짜내듯이 고통을 발산하게 해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살면서 큰 깨달음을 주는 것이, 우리는 약점이 누구나 있잖아요. 그 약점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드러내나요? 사회가 내 약점을 드러내면 맨 처음에 밖에서는 겉으로는 인정해주고 이렇게 수용하는 것 같지만 뒤에서 그 약점을 가지고 나를 헐뜯기 때문에 우리는 약점을 드러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는요, 약점을 일부러 더 확실하게 내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약점을 인정하는 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강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약점을 오히려 나타낼 때 자신만만하게 나타나면 오히려 상대방이 그것을 약점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해해 준다는 것이죠. 그런 어떤 꿀팁 하나 여기서 이야기해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피해야 될 사람, 우리가 조용히 끊어내야 될 사람, 요새 심리학 저서 베스트셀러나 이렇게 좀 많이 유행하는 언어인 것 같아요. 주제인데요. 이 책에서도 있었습니다. 해로운 사람은 당신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를 먼저 잘 구분해서 피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해로운 사람의 유형에 대해서 총 5가지로 이야기해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존적이고 칭얼대는 사람. 연인 사이에서 이런 케이스가 참 많죠. 처음부터 끝까지 상대방에게 의존하고 나중에는 상대방이 들어주다가 피로감을 느껴서 관계가 조용히 정리되기도 하고,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이 없어서 자존감을 세워라 많이 이제 언급되고 있는, 이슈화되고 있는 유형의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맨 처음에
계도가 가능한지 살펴보고 그래도 잘 안 고쳐지면 끊어내라고 이 책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당신을 지배하려는 깡패라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예, 이런 사람은 아주 대놓고 하시는 분들 있죠. 나 오늘 바쁘니까 이 복사 좀 해줘. 이 프레젠테이션 네가 그거 좀 안 좀 만들어줘.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만약에 내가 입장이 직원에 불과하고 명령을 하시는 분이 상사라면 거절하기가 참 어렵죠. 그렇지만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하라고 팁을 알려주더라고요. 제가 프레젠테이션 초안 만들어 드릴 테니 제가 해야 될 어떠한 일을 그러면은 대신 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렇게 오히려 당당하게 맞받아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세 번째는 단물만 쭉 빨아먹는 얌체입니다. 네, 이런 사람 꽤 있지 않았어요? 학교에서도, 학교 다닐 학창시절에도 이런 유형의 사람은 꼭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회사에서도 있고요. 안 그런 척 하면서 나중에 뒤돌아보면 네, 그런 케이스 참 많죠. 네. 네 번째는요, 남의 일엔 관심이 없는 나르시시스트. 제가 옛날에 나르시시스트에 대해서 제가 올린 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저도 이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좀 여러 번 공부를 했었거든요. 저는 실제로 이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경험한 적이 있고요. 정말 100명 중에 이 책에서는 1명 정도가 나르시시스트, 사이코패스에 해당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사람은 절대 교정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공간 능력 제로고요. 상대방 이해할 수 없고요. 네, 뇌 자체가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이 조금이라도 여지가 있으면 더 정들기 전에, 더 친구 사이에 친분이 쌓이기 전에 빨리 도망치는 게 해결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절대 바뀌지 않는 사이코패스. 예,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사회에 굉장히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이죠. 근데 의외로 이런 사이코패스가 사회에서 성공한 CEO 중에 많고 운동선수, 성공한 사람들의 그 특징을 많이 갖고 있어서 그런 공간 능력과 어떤 정의에 이끌리지 않고 자기 자신만 이렇게 밀고 나갔을 때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긴 하나 봅니다. 의외로 꽤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 주의하셔서 한번 내 주변에는 누구누구에 해당되는지 혹시 나는 아닌지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시죠. 그래서 겸손은 가장 확실한 힘의 표시라고 이 책이 기술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마지막으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불가능한 일 중에서 성공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제가 이 질문을 왜 하냐면요. 우리는 어떠한 사고관이 고정관념에 있으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 때에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 폐쇄적인 생각을 열 수 있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오늘 한번 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것 또한 이 책에서 있는 내용이거든요.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제가 다시 컴을 켰을 때 그 대답을 물론 저랑 이렇게 직접적으로 오프라인은 아니지만 한번 말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의견을 좀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불가능한 일 중에서 당신의 성공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해질까요? 네, 여러분이 원하는 그 불가능,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 오픈 마인드로 폐쇄적 질문이 아니라 오픈 질문으로 여러분의 사고가 바뀌는 귀한 발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내일까지 생각해오기 숙제예요. 여러분, 내일 또 좋은 내용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는 옷장 전화 테라피 되겠습니다. 여러분, 남은 저녁 시간 행복하십시오. 또 찾아뵙겠습니다.